자, 오늘은 복잡한 주제를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의 통찰을 통해서 AI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는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이 변화가요, 과거 그 어떤 기술 혁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크고 10배 더 빠를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비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요. 그 중심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AI 경쟁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AGI, 즉 인공일반지능은 뭔지, 또 AI가 우리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그런데 하사비스는 그 변화의 규모, 그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섹션, AI 경쟁의 내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붙겠죠. 지금 기술업계 최전선에서는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사비스는 이걸 기술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정말 딱 와닿는 예시가 있어요. AI 개발 최전선에서는요, 주 100시간, 1년에 50주를 일하는 게 거의 표준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좀 바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거의 전면전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하사비스가 직접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아마도 기술 분야에서 있었던 가장 치열한 경쟁일 겁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기업들이 경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사회의 운영체제, 그 판을 누가 짜느냐를 두고 벌이는 어마어마한 상업적, 과학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말 맹렬한 싸움인 셈입니다. 이 경쟁의 한복판에 구글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하사비스는 구글이 코드레드, 즉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전에 나섰다고 말해요. 제미나이 모델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인 TPU부터 수십억 명이 쓰는 제품까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까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경쟁은 미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각도 좀 흥미로운데요. 처음에는 서구에서 이거 중국한테 다 따라잡히겠다 하면서 굉장히 과하게 반응했는데 하사비스는 지금은 좀 다르게 봐요. 물론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오고는 있지만 기존의 한계를 확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섹션, AGI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럼 이 치열한 경쟁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종 목표, 즉 결승선은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인공일반지능,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개념은 하사비스 본인이 직접 정립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하사비스가 생각하는 AGI는요, 그냥 똑똑한 AI가 아니에요. 기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 추론 능력, 학습 능력,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인지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AI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쯤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우리를 도와주는 보조 프로그램 수준이죠. 그런데 2030년,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이때 AGI에 도달할 확률을 딱 절반,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술적 특이점, 즉 싱귤레리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하사비스도 이 점을 분명히 해요. 지금 AI 모델들이 정말 놀랍긴 하지만 진짜 AGI가 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게 빠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주어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가설은 어떨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과학적 창의성, 또 한 번 배운 걸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복잡한 계획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세우는 장기 계획 능력 같은 것들이요. AGI로 가는 방법을 두고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막 엇갈려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메타의 얀 르쿠는 지금의 트랜스포머 기술만으로는 AGI는 어림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하사비스는 아니다, 이게 최종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또 오픈 AI의 일리아 슈체케버는 모델 크기만 키우는 건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사비스는 규모 확장과 새로운 연구 둘 다 잡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최고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과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AI의 뇌, 그러니까 디지털 코드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똑똑한 뇌가 로봇이라는 몸을 얻고 우리 일터로 들어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사비스는 로봇 공학 분야에서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곧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빠르면 1년 반에서 2년 안에 뭔가 획기적인 순간이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문제들은 남아 있어요. 알고리즘이 훨씬 안정적이어야 하고, 특히 로봇의 손처럼 정교한 하드웨어도 더 발전해야 하죠. 자, 그럼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여기서 다른 CEO와 의견이 좀 갈립니다.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5년 안에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좀 과감하게 예측하는데, 하사비스는 훨씬 신중한 입장이에요.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일관되고 안정적이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인류의 다음 챕터입니다. 만약 AGI가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이건 그냥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인류 문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사비스는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했던 희소성의 시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이런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급진적이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GI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는 등 인류의 오랜 숙제들을 해결하면서 말 그대로 모든 게 풍족해지는 거죠. 자원의 제약이 사라지는 탈희소성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하사비스는 더 어려운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만약 AI가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할까요? 이런 거대한 병화를 혼자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사비스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해 왔어요. 마치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썬처럼 AI를 위한 썬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과학자, 철학자,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인류 전체를 위한 AGI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이게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하사비스의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들에게는 기술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는 AI 기업과 파트너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데미스 하사비스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일을 자동화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기술이나 경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즉 인간 경험 자체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이죠.